이곳은 1960년대 중국 고비 사막의 노동 개조소. 1956년 중국의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은 백화운동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합니다. 백화운동은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사상을 펼치고 체제를 비판해도 좋다는 달콤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지식인들이 뱉어낸 모든 말과 글은 사상적 불순함의 완벽한 증거로 둔갑해버렸고,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체제의 반역자인 우파분자로 낙인 찍힙니다. 결국 우파로 낙인 찍힌 3천여 명의 지식인들은 황량한 사막의 노동 교화 수용소인 이곳 자벤거우란 곳으로 끌려오게 되고, 李明翰、李长海，你们两个住到8号的窝子去。走。你们两个就住到这套。 끌려온 죄수들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땅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往水里面走啊！哎，厂长，这个就够意思了。分局领导说了，那2万人明年春天才能来。 이곳에 도착한 3,000명을 수용하기에도 벅찬 이 척박한 땅에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지식인들이 짐짝처럼 버려질 예정이었죠. 那有什么办法？劳改局就是这么决定的嘛。 이에 수용소를 통제해야 하는 소수 인원의 관리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죄수들의 하루 일과는 파도 모래바람이 다시 메우는 도랑을 그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혹독한 노동일 뿐이었죠. 跳上面去。 하루 일과를 끝낸 죄수들은 고작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양의 묽은 쌀죽으로 허기를 달래야만 했고, 你不会从底下打，你脚圆了也行。 그 알량한 양은 하루 종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그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 밤이 되자 기온은 사르르는 듯한 추위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老董，你乱翻闹啥呢？我看看还有没有什么东西能换点吃的，就剩下一条裤子，一件衬衫。你狗日的，怎么又是这个了？啊，你不怕把你整死吗？是的。 굶주림에 지친 노인은 사막 구석에서 자라난 정체불명의 독초마저 뜯어다 끓여 먹으려 합니다. 好，一块手表也派不上什么用场，换不了几斤吃的。拿来我看啊，这是个啥牌子的？浪琴，啥？浪琴，朗琴？还有叫这个名字的表呢？老陈。 赵队长，这个是法院寄给你的判决书。 끌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아내들은 빠른 속도로 자신의 남편을 손절하기 시작하죠. 跟老子离婚，老子才不在乎呢！什么东西？ 며칠 후, 짐승만도 못한 이 지옥의 굴레를 견디지 못한 육체들은 하나둘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고, 고작 일주일 사이 살과 뼈를 깎아내는 굶주림과 추위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시신을 묻어줄 무덤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억울한 망자들은 그저 사막 한가운데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집니다. 起来了啊！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죽음을 수용소 측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관리인들은 짐승처럼 부리던 무의미한 노역마저 마침내 잠시 멈추는데 大家都听我说啊，这困难只是暂时的。农场领导决定，从今天开始，劳逸结合，你们就不出工了。 밤새 뼈를 깎는 추위와 사투를 벌인 그들이 낮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사막의 햇볕 아래 시체처럼 널브러져 숨을 쉬는 것뿐이었고 위장이 찢어질 듯 기아를 끝내 이기지 못한 누군가는 기어이 소화조차 안 되는 사막의 마른 풀을 짐승처럼 뜯기 시작하죠. 그날 밤 끈질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막에 들쥐 한 마리를 낚아챈 장위. 입에 대기도 끔찍한 역겨운 맛조차 미치도록 굶주린 그들에겐 최고의 만찬입니다. 극도의 굶주림에 기어이 인간의 존엄마저 놓아버린 홍타오는 급기야 바닥에 흩어진 타인의 토사물까지 허겁지겁 긁어 삼키죠. 厂长，你叫我。 한편 쏟아지는 시체들로 수용소는 이미 생지옥 그 자체가 되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관리소장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는데 来，把这碗吃了。现在人死的挡都挡不住，好些人都病着。咱部决定成立几个病房，你到1号病房去当护理员。 好。 그러던 어느 날 到这边地瓜子来集合，快点儿，快点儿，快点儿！到这边地瓜子来开会，快点儿，快点儿！ 张文良，张文良，张文良在哪？ 这不就是张文良吗？ 你可怎么在这儿呢？ 찢어질 듯한 기아를 견디지 못해 기어이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누군가는 사막에 버려진 동료의 인육을 몰래 파먹다 발각되는 참극마저 벌어지고 我让你吃人，哎，我让你吃人，敢把死人挖出来，心肝肺煮着吃，吃了不止一个，好几个了，无法无天。魏顺，滚出来！ 谁让我吃人肉？要拿出证据来！证据？当然有证据，有人检举。前天埋掉的王一屋被你们挖了出来，一条腿没了。看看你们一个一个的，吃的肥头大耳的，一身贼肉，给我捆起来！你捆我，捆我！狗日的，老子3巴掌就擦下了革命！살기 위해 기어이 사람 고기에까지 손을 댄 생존자들. 그 지옥 같은 광기는 이미 수용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队长，出来！ 인육에 손을 댄 자들은 물 한 모금조차 허락되지 않는 깊은 흙구덩이에 던져진 채 살을 애는 사막의 밤바람 속에서 며칠 밤낮을 비참하게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음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옆자리에 누워있던 동료가 밤새 숨을 거둬도 오히려 그의 몫으로 남은 옷가지와 식량을 훔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안도할 뿐이었죠.
그날 밤 小李，老董，你咋半夜不是想你啥事情？我有一件事儿，想求你帮个忙。什么事？我今天早上起来的时候，眩晕又出现了。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라오둥. 这2天，万一我死了，我求你，用我的被子把我卷起来，就放在地窝子最里面的地方。 며칠 후 아내가 이곳에 찾아올 거라는 편지를 받게 된 그는 아내가 자신의 시체를 찾을 수 있게 한쪽 구석에 자신의 시체를 숨겨달라고 동료에게 부탁합니다. 告诉他，让他想办法把我的尸体运回上海去。老董死了。 하지만 这不是死人吗？你们这帮哈怂，人死了不抬出去，藏着干什么？ 결국 라오둥의 시체는 금세 발각되어 버리고 차갑게 식은 라오둥의 비참한 주검 역시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또다시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질 뿐이었죠. 다음 날董建义是住这儿吗？ 라오둥의 아내가 이곳에 도착하고 他不在呀、我是董建义的爱人。出去了，老董出去了。 그의 시체를 처리했던 이천은 라오둥이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갔다며 둘러대기 시작하는데 坐吧。听老董说，你都从上海来看他一趟，5、6天才能到吧？他几点钟能回来？ 그러나 听了我的话，可别太伤心。老董走了，走了7、8天了。 피가 말라가는 듯한 아내의 절박한 모습에 그는 남편의 죽음을 아내 스밍에게 알립니다. 그는 라오둥의 시체를 사막 한가운데 내동댕이 쳤지만 묘지에 고이 묻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一套新呢子制服给他穿起来，拉到坟地里埋葬了。你要是想拿回去，就去找他们吧。真不是个东西！你骂我干什么？我惹着你了？你不说实话。埋老董的那天，你不是跟着去了吗？ 이천은 차마 라오둥의 아내에게 시체를 자신이 버렸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那女人在这儿的时候，前几天经过坟地，老董屁股蛋子上的肉，叫人剜走了，小腿肚子那儿还刮了几刀。 아내 스밍은 곧장 관리소를 찾아가 남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아내려 하고 我是董建义的家属，他是不是真的已经去世了？我给你查一下，这个我不知道，我只负责登记姓名和死亡日期。 하지만 되려 그곳 관리자는 그녀에게 화를 내죠. 你们这些大城市的小姐太太，男人思想反动，劳动教养，哎，你不跟他划清界限，反而跑到这儿来胡闹。 뜬 눈으로 밤을 샌 스밍. 그녀는 홀로 남편의 시체를 찾기 위해 드넓고 황량한 사막으로 향하고 找不到他，别去找了。几百个坟，到处乱埋，可是你不要去那边。 결국 이천은 자신이 라오둥의 시체를 버린 장소를 알려주는데 你就沿着山水沟往南走，出了沟，东南方向的戈壁滩上。
그렇게 모래 속에서 반쯤 드러나 말라비틀어져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을 발견하자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동료들은 오열하는 아내를 위해 그의 시체를 화장해주고我们怎么走？我们就近去明水火车站，晚上9点钟有一趟去兰州的客车。太危险了，那里有巡逻的。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곳에서 도망쳐봤자 드넓은 사막이긴 하지만 탈주자들이 폭주하기 시작하는데你就听我的话，走，你快走。 老陈，农场已经做了安排，让部分身体好的同志坐明天的火车回家去。 결국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시체와 탈주자들의 보고를 받은 상부는 아직 건강한 이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现在呢，有的病号还走不了，得等他们把病养好了，才能回去。要不死在火车上怎么办？我会让你的结局比走了的这些人要好。你怎么安排我们？这将来的事情很难说，走着看吧。 그렇게 3천여 명의 사람들 중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고작 300명. 이때 살아남은 극소수의 생존자들에게는 이곳에서 본 것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엄격한 함구령이 내려졌고 수용소에 관한 기록들 또한 대부분 폐기해버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 이 끔찍한 일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왕빈 감독은 당시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실제 고비 사막 현지에서 비밀리에 촬영하였으며 원본 필름이 압수당할 것을 우려해 영상 파일들을 몰래 유럽으로 밀반출하여 후반 편집 작업을 마쳤습니다. 영화는 제6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서프라이즈 필름으로 공개되었고 황금사자상 후보에 오르게 되죠. 감독은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래야 반복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영화 햇별랑 도랑이었습니다.